사장.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단어인가요? 사장이라는 단어는 직장인의 최종 목표이자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장이 되기란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도 아닙니다. 사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장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회사의 자금 흐름입니다. 경영을 아무리 잘해도 자금 관리를 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이 자금에 신경 쓰지 않으면 직원이 딴 생각을 하기 쉽죠.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이 좋은 사례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격리 사원이 수억 대가 넘는 돈을 빼돌리는 바람에 한동안 회사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건 좋지만 돈을 관리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을 횡령한 직원도 나쁘지만 공금을 횡령할 수 있는 구조를 방치한 사장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사장은 한 평짜리 구멍가게를 해도 자신만의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어떤 목표를 위해 하는지, 돈은 어떻게 벌 것인지, 직원들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철학은 사업 과정의 갈림길에서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마음 맞는 직원들과 화합하며 회사를 키워나갈 기반이 되기도 하죠. 철학은 경영의 나침판입니다. 직원들은 사장을 부러워하지만 사장은 실상 늘 외롭습니다. 여유로워 보이고 출퇴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금 문제, 사람 문제, 일 문제로 늘 쫓기면서 살죠.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 대로 해결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회사의 생존, 직원들과 가족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중압감으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일이 없죠. 직원은 휴일날 쉴 수도 있지만 사장은 휴일날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장의 고민은 어디에 하소연하거나 털어놓을 수도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외로움과 고독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사장은 회사 업무를 대략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사업 초반에는 수익 기반이 없기 때문에 사장이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더 부가가치 있는 일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때 직원을 뽑아야 합니다. 이때 해당 업무를 모르면 관리 감독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회계를 볼 줄 모르면서 돈을 빼돌리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영업을 모르면서 어떻게 영업을 잘 하라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품을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 상품을 만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사장이 먼저 일을 알아야 합니다. 능력은 사장이 가져야 할 요소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사장으로 서기까지는 불굴의 인내심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장들은 실패와 도전을 경험하면서 극복한 이들이죠. 어떤 사장도 한 번에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실패에 절망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힘겹게 성공했다면 초심을 잊지 말고 절제해야 합니다. 사장이 방만해지면 회사도 방만해지니까요. 회사가 잘 나간다고 골프 치고 유흥업소 다닐 게 아니라 다음 먹거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행운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직장인 시절에는 능력 뛰어난 직원보다 간신처럼 윗사람의 말을 따르는 직원이 승진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회사가 성장할 때에는 능력 출중한 사람이 필요하지만 성장한 후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중국 왕조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조조의 위나라는 사마시 일족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유방은 한나라를 세운 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고동락한 부하들을 모두 다 숙청해버렸습니다. 도전자에서 챔피언이 되면 나보다 나은 부하는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됩니다. 능력은 조금 떨어져도 배신의 염려 없는 부하를 선호하는 것은 지킬 게 많은 인간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회사가 작을 때는 사장의 능력이 성장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커지면 그 다음 성장은 직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 NBA 리그를 보면 감독 능력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케빈 듀란트와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은 팀의 우승을 좌우할 수 있기에 수백억 원 이상의 몸값을 받습니다. 사장이 감독이라면 선수는 직원들입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직원들 중에서 스타 플레이어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있으면 그 스타를 보고 좋은 신인들이 다시 지원하는 순환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회사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모든 직원들은 스스로에게 관대합니다. 고과에서 A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장이 되어보면 나 자신이 직원으로서 얼마나 일을 허술하게 했는지 알게 됩니다. 나의 성과는 회사의 지원, 동료의 도움 덕분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조직을 떠나면 비로소 온전한 내 능력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죠. 조직을 떠난 후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은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조직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를 몰아붙여야 독립 후에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따금 직원들이 사장 역할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장의 고민을 경험하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장들 중에서는 직원들에게 사장의 마인드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의도가 직원의 독립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라면 좋습니다. 하지만 단지 회사 성장과 성과를 위해서 사장처럼 행동해 달라는 의도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장이라면 사장과 직원의 생각이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회사가 망하면 직원은 다른 직장에 취직하면 그만이지만 사장은 함께 망하니까요. 당연히 목표나 자세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사채를 얻고 파산을 경험하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올라온 사장과 단지 월급 받는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직원의 입장이 같다고 믿는다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죠. 그래도 사장의 마인드로 일하라고 요청하는 사장들이 있다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장 마인드로 일하고 행동하면 월급도 사장과 같은 돈을 줄 건가요? 회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사장들은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외로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 어려워진 회사 운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장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정글북의 마인드 오픈이었습니다.